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인천 강화까지 확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부산시의 대처를 살펴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준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공포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곳은 어디인가요? 예, 지금 2019년 9월 16일 날 경기 파주 지역의 그 한 농장에서 폐사된 돼지가 신고되면서 그 검역검사본부에서 그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인근의 뭐 파주나 다른 지역 김포 이렇게까지 확진이 예, 된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그 있는데. 외에 지금 파주 지역에서 1차 발생 이후에 네. 그다음 연천군에서 2차가 나오고 그다음 또 김포 통진읍에서 3차가 발생되고 네. 그다음 그 같은 날 또 파주에서 또 발생이 되고 지금 현재 인천 강화 송해면 5차까지 발생된 상황입니다. 네,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뭐 지난해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몽골, 베트남, 이제 한국까지 뚫리면서 뭐 아시아 거의 전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건지 좀 감염 경로가 밝혀졌습니까? 예, 지금 역학 조사를 중입니다만은 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가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 야생 멧돼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네. 그 아프리카 지역 29개 나라,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라트비아, 유럽 15개 나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 달에 네. 중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몽골이라든지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 최근에 북한까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발생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총 9개 나라가 지금 발생된 상황입니다. 근데 감염 경로는 지금 역학 조사 중이지만은 이 그 감염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네. 첫째적으로 이제 발생 농장이 생기게 되면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축방역위생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초동 방역을 시작하거든요. 초동 방역 시작하는가 동시에 이제 검역검사본부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경로가 왔는지 감염을 조사하는 그걸 역학조사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현재 농장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동 경로라든지 판매라든지 네.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났지만은 네. 지금 북한이 걸렸으니까 야생 멧돼지라든지 또 한강변이라든지 우리 강을 통해 가지고 유입됐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런 추정에 불과함으로써 아직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파주 1차 농가에 발생한 농가를 기준해 보면은 원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나라를 대부분 보면은 네. 그 남은 음식물 먹이는 잔반 농가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 잔반 농가에서 대부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 지역의 1차 농가에서는 그 잔반 농가가 아니고 예.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 관계는 또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신준철 팀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떤 질병이고 또 치료법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와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네. 병이 어떤 병인지 또 이 병에 걸린 돼지 증상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영어로 이제 아프리카 스와인 피버라고 ASF라고 불립니다. 네. 이 병이 이제 이병률과 치사율이 아주 높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사율이 물론 이제 바이러스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네. 이게 한 나라의 양돈 사람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은 이제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에 이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발생되면 이제 이 돼지와 돼지고기 관련된 모든 국제 교육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이 지금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좀 아주 우리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예.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공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파되고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반면에 이 ASF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리고 병에 걸린 돼지의 네. 증상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구제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이점이 이제 소나 양, 뭐 염소, 돼지 이렇게 발굽이 갈라진 모든 가축에게 발생하는데 이 ASF는 말 그대로 이제 돼지에게만 발병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병변에 따라서는 뭐 신급성형, 뭐 급성형, 아급성형, 만성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급성형이나 아급성일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가장 흔한 그 증상이 고열이 납니다. 우리가 네. 왜 한기 들린다 것처럼 걸린 가축들 돼지들이 고열을 일으켜서 서로 막 이렇게 들러붙어서 달달달 떠는 네. 그런 증상을 보이고 또 입하고 코 주변에 이제 기포 생기고 그리고 피부에도 충혈성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뭐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예. 뭐 인간에게 전염이 될지 이런 가능성 여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요.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에게만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그 가축들 소나 닭 뭐 이런 염소 이런 가축들에게도 감염이 안 돼요. 네. 오로지 돼지에게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처럼 그냥 돼지고기 그냥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특히 또 뭐 이제 구제과 마찬가지로 뭐 70도씨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예. 당분간은 혹시 이제 모르니까 이게 그 감염돼 있는 돼지일지도 모르니까 예. 그런 돼지고기는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해서 먹는 것이 권장되고요. 설령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발병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는 우려하지 마시고 평소하고 똑같이 돼지고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공기 접촉은 아니고 이 바이러스 접촉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돼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물끼리는 절대로 이제 전파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돼도 발병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의심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내려온 뭐 야생 멧돼지나 아니면 돼지의 사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 숙주가 돼가지고 왔었을 때 진드기라든지 예. 아니면 까마귀라든지 그거를 쥐라든지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죠. 네. 옮겨서 그 양돈장의 돼지에게 그거를 그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이제 그 돼지가 그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면 그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데 네. 이게 지금 백신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발병된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런데도 아직 백신 개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유전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총 지금 알려진 게 23종인가 이렇게 의 바이러스가 200 정도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분석해내야 될 단백질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좀 구제역하고 비교되는데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10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20배가 넘는 종류의 그 분석해야 될 단백질 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ASF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그 백신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체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그 체내를 망가뜨리냐면 면역 억제 메커니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을 맞고도 이게 그 중화항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백신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치살 100%에 이르는 만큼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의 안간힘을 쓰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8월 달부터 발생 시를 대비하고 매뉴얼을 정해놨습니다. 예. 그 매뉴얼에 정했다시피 이제 그 매뉴얼의 사항에 보면은 초동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역학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농가의 대처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역대락 하는데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초동 방역은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이제 농가에 직접 가가지고 이제 초동 방역을 하는 거로 말하고, 네. 그 검사본부에서 나가가지고 역학 조사하는. 그렇고 이제 농가에 이제 발생했을 때 농가의 대처 방법은 뭐냐면은 농가가 이제 처음 발생하게 되면은 방역대를 설치합니다. 네. 방역대라는 이야기는 더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다음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까지는 관리 지역, 네. 그다음 500m에서 3km까지가 보호 지역, 그다음에 3km부터 10km까지가 예찰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분리하고 방역대 설치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관리 지역에서 있는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발생 농장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보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그 농식품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살처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냐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살처분을 하는 쪽으로 거의 다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찰 지역은 이제 이동 제한을 하면서 이 세 개 방역대 지역 모두 다 이동 제한을 합니다. 최소 30개월. 예. 그래서 한 달 이동 제한을 해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이상이 없을 경우는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청을 타고 만약에 전국으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는 지금 뭐 농식품부나 뭐 정부,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합니다. 뭐 네. 그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동 제한한다든지 스탠드 스틸이라고 그럽니다. 이동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확산돼 갖고 이제 된다 그러면은 그 우리 양돈 농가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제역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최고 구제역이 왕성하게 번진 때가 2010년, 2011년도입니다. 예. 그때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145일 동안 153건이 서 있어요. 네. 그래 소, 돼지, 염소도 걸리니까. 그래서 염소는 한 농가 나왔지만 그래갖고 한 350여만 두를 살처분했어요. 예. 그때 경제적 피해가 2조 7천억이었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도 언론 보도 보시다시피 4억 마리 중에 한 1억 3천만 마리가 해서 살처분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한 25%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육 농가가 좀 한 6,200여 농가 됩니다. 그럼 한 사육 두수는 한 1,120여 두, 1,100만 두가 넘죠. 예. 그럼 25%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처분 되는 건데 네. 경제적 피해를 과연 환산할 수 있을지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지 싶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이 반드시 없어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돼지 농가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부산시의 그 사육 농가는 조금 작습니다. 그 우리 강원도나 경남도 같이 다 도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 도심지에서 조그맣게 사육하다 보니까 전체 한 18농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9농가 해가지고 한 2,500도 있고, 예. 기장군에 한 5농가 한 3,000여 두, 사하구에 한 3농가 해갖고 한 1,300여 두, 예. 그다음 또 해운대에 한 농가 해가지고 18농가에 한 7,000여 두 사육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예, 있습니까?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심각 단계,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 단계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은 동일한 조건인데 그에 대처하고 대책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소독 차량이 5대 있습니다. 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자체하고 그리고 민간단체로 부산 축협의 공동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소독차 한 2대가 총 5대가 지금 양돈 농가를 매일 뭐 예찰하고 소독하고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주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생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도 항원 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우리 뭐 18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월 달에 그 8농가, 6월 달에 7농가, 뭐
7월달에 5농가하고 한 200여도를 검사를 일단 샘플을 모니터링 차원에서 검사했는데 항원은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9월 23일부터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검사하고 10월 초까지 추가적으로 전체 18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거점 소독 시설을 지금 부산시에 4군데서 설치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들이 양축농가 차량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할 수 있게끔 네. 확산 방지해서 그런 4군데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군 합동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방하고 방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돼지농가 협조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확산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돼지 사육 농가에 특히 당부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 자꾸 비교되는 게 구제액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거든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액은 아주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몸에 이겨가지고 하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해도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로 생각되지만은 일단 양축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여행을 자제해 주는 게 좋겠고 혹시 가게 되면은 출입국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농장 내에서도 뭘 중요하게 하냐면은 임상여찰 돼지의 하루하루의 변화를 그 주인이 최고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바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간에서도 이게 저기 다니면서 소독을 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지킨다는 입장에서 소독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이상 소독을 하는 걸 좀 해주시고 그럼 아까 우리 주선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설치로 야생 동물 네. 접근이 제대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급한 시기에 네. 양축 농가들의 모임을 가진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간에서도 자제를 하지만은 네. 스스로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 가격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돼지고기 수급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도 좀 그럴까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방역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면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12개 도매시장 입찰 경매를 하니까 네. 거기서 10개 지역에서 상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예. 가격 상승은 안 있겠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은 좀 심각하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축분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그 조절하지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시민들도 당연히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지키면 좋을, 알고 있으면 좋을 어떤 방역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들께서는 아까도 전화 인터뷰에도 있었지만 돼지에 관련돼서니까 사람 인체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해가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드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덧붙이자면은 우리 양축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유럽이나 동남아 여행을 자주 가시니까 예. 발생국의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들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시면은 그게 있습니다. 돼지고기라든지 돼지고기에 유래된 햄이나 소세지 예. 그게 많이 이제 판매되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좀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예. 그걸 사가지고 오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돼지 농가뿐만 아니라 닭이나 소나 아까 말씀한 염소도 있겠고요. 예. 다양한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구제액이나 AI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돼지협회도 마찬가지. 국가 방역 차원에서 재난 상황이거든요. 네. 재난으로 구정돼 갖고 지금 농식품부만 아닌 행안부에서도 제대본을 설치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총리께서도 직접 나서갖고 하기 때문에 네. 꼭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대한민국의 이제 양축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일부분하고 네. 언론 보도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을 방지했는데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인천 강화까지 확진이 됐는데 더 이상 확진됐다라는 소식은 정말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사건으로 좀 돼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을 것 같은데 다시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